또 한동희 선수가 현재에서 제일 잘 할 것 같고, I'm standing up 'cause I've had enough. I won't give up, I'm a champion. As long as I'm breathing, I'm not retreating. I could be bleeding, I'll take a beating and keep on proceeding. I'm not fatiguing, 'cause once I enter the ring, I'll be undefeated. Once I enter the ring, let's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츠입니다.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 2개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스카우팅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가장 기다려온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무 본즈, 상무 에런저지, 뭐 이런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 이제는 제발 KBO의 본즈, 에런저지가 됐으면 하는 한동희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12월 10일이에요. 지금 이게 영상이 사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내일 회식도 있고 오늘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바로 어제 한동희 선수가 상무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재능은 있는데 롯데 팬들한테는 항상 뭔가 아쉬운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초특급 유망주가 올해 상무에서는 스타율 4할 27홈런 115타점을 찍고 진짜 롯데의 미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부터 퓨처스에서는 타율 3할 때 4할 때를 기록하는 괴물이긴 했는데 1군에서는 재능을 만개할 듯 말 듯 기복이 항상 심했고 특히 2023년에는 2할 2푼 때까지 떨어지면서 이거는 팬들이 봐도 걱정된다. 항상 한동희 선수 표정을 보면 항상 뭔가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걱정 인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무에서 타격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꾸고 멘탈까지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인 국가대표까지 발탁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과연 한동희는 동기 강백호, 동나이 때 삼루수 노시환 선수처럼 KBO를 대표하는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희 선수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99년생 182cm에 108kg 건장하죠. 2018년 드래프트에서 롯데 1차 지명으로 지명이 됐고 이때부터 뭐 리틀 이데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왔어요. 일단 1군에서는 20년도에 17홈런, 21년도 17홈런으로 꾸준히 장타력을 보여줬고 2022년도에 타율 3할 7리 14홈런을 기록하면서 이제 좀 만개하나? 타율도 3할 넘고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2023년 갑자기 무너졌어요. 타율 2할 2푼 3리 5홈런으로 급격하게 슬럼프에 빠졌고 2024년 시즌은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로 상무에 입대를 했습니다. 통산 1군 성적은 661경기, 타율 2할 6푼 1리, 59홈런, 270타점. 나쁘진 않지만 확실한 주전급이라고 말하기에는 한동희 선수의 기대치에 비해선 많이 아쉬운 숫자였죠. 그런데 퓨처스에서는 달랐습니다. 사실 한동희 선수가 원래부터 2군은 박살내는 타자였거든요. 퓨처스 통산 기록을 보면 224경기, 타율 3할 9푼 1리, 60홈런, 229타점, OPS는 1.1을 넘어갔습니다. 특히 2018년 입단 후에 롯데 퓨처스에서 35경기 타율 4할 3푼 8리, 15홈런, 43타점을 기록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퓨처스는 연습 리그처럼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뭐 퓨처스 에런 저지, 상무 본즈, 롯데 2군 경기장인 상동에서만 잘 친다고 상동희 뭐 이런 별명들이 생겼었고 기사에서도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동희한테 늘 따라붙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2군에서는 이렇게 잘 치는데 1군에서는 왜 이렇게 못 치냐. 1군에서 한동희가 완전히 못 터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요거는 그간의 인터뷰나 기사들을 제가 좀 참고하면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타격 포인트가 너무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무 가기 전까지는 공을 앞에서 잡아당기는 스타일이었어요.
힘 자체는 좋았지만 포인트가 앞에 있다 보니 변화구 대처가 약하고 바깥쪽 공을 특히 제대로 못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KBO 투수들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바깥쪽 슬라이더, 체인지업 패턴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 한동희 선수는 이거를 계속 헛스윙으로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구안과 볼 판단 능력입니다. 이게 당겨치기 위주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볼 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자신 있는 공이 아니어도 일단 휘둘러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게 잦았고 이게 삼진과 범타로 이어졌죠. 이때 주로 보는 시각 주시가 왼쪽 눈이었던 것도 바깥쪽 공을 못 치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면 사실 오른쪽이 주시가 맞거든요. 보통 군대 가면 총 쏠 때 이렇게 쏘잖아요. 왼쪽 눈 감고. 근데 왼쪽이 주시라는 건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멘탈과 수비 안정감입니다. 기사에서도 너무 순하고 착해서 가진 잠재력을 다 못 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고 프로 세계에서 필요한 독한 맛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대호 선수는 항상 한동희 선수한테 그 배트 스피드 믿고 휘둘러라. 그냥 세리 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멘탈이 너무 좀 약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루 수비에서도 실책이 잦았고 집중력에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롯데 3루 포지션이 최근 몇 년간 되게 여러 명이 맡았는데 뭐 이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힘이나 재능은 역대급인데 뭐 타격 포인트, 선구안, 멘탈, 뭐 수비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만개하지 못한 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무에서 한동희 선수가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격 포인트를 뒤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본인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타격 포인트를 너무 앞에 두지 않고 왼발이나 몸쪽 그 좀 더 가까운 쪽 두고 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뜻은 공을 좀 더 오래 보고 뒤에서 때려 보겠다라는 스타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말한 거랑 사실 일맥상통한데 배트 스피드를 믿고 때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때려도 되는데 너무 앞쪽에서 때리다 보니 변화구 대처를 못 했다. 그러니까 좀 잡아 놓고 스윙을 할 수 있게 됐고 선구안과 컨택 능력이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상무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한동희 선수가 주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깥쪽 공을 잘 치게 만드는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바깥쪽 공을 잘 치게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좀 더 밀어치는 타격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 이게 바로 올해 상무에서 이게 2루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구안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5년 퓨처스에서 56볼넷 7사구를 얻었고 삼진은 44개, 출루율이 4할 8푼까지 올라갔습니다. 타율도 4할을 치면서 출루율도 5할에 가깝다는 건 마냥 휘둘러서 맞춰서 4할이 아니라 볼과 스트라이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자신 있는 존에서만 때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멘탈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제일 많이 느낀 부분이기도 한데 상무 가더니 좀 눈빛이 변했어요. 사실 한동희 선수가 롯데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눌려 있는 느낌이고 조금 주눅 들어 있는 것 같고 눈빛이 너무 선하다 이런 느낌만 받았는데 이제 눈에 힘이 빡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그냥 상무에서 그냥 제일 잘 치는데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성적이 2024년 상무 42경기 3할 2푼 3리 11홈런 38타점 그리고 2025년 상무에서 100경기 타율 4할 27홈런 115타점 출루율 4할 8푼 장타율 6할 7푼 5리 OPS가 1.1을 넘죠. 홈런왕과 타점왕까지 동시에 차지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퓨처스 리그를 한 단계 낮은 리그다라고 만들어버린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군대 가기 전부터 이미 퓨처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산 3할 9푼 쳤으니까 군대 가서 갑자기 잘 된 게 아니라 원래 2군에서는 계속 리그 최상위권 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희 선수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인 대표팀 무대 경험입니다. 국가대표급 자원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상무에서 마냥 안타 많이 때리고 홈런 많이 쳤다고 뽑아주는 게 대표팀은 아니잖아요.
KBO 1군 무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검증을 어느 정도는 통과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이번 전역은 1군 복귀이자 대표팀 검증까지 통과한 한동희 선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대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얘기를 하듯이 선수 본인들 커리어에서도 가장 빠른 이제 성장 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표팀 경험을 이제 보너스 이벤트로 보지 않고 한동희 선수의 커리어 분기점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노시환 선수와 한동희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우투 우타의 3루수, 경남중 경남고 출신으로, 그리고 1차 또는 상위 지명 받고 들어온 팀의 핵심 프랜차이즈 스타죠. 일단 노시환 선수는 하나 입단 후에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습니다. 지금 뭐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니까요. 2023년에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연소급 기록을 세우고, 그러니까 리그의 확실한 4번 타자 라인업에 들어갔고, 최근 몇 년간 20홈런에서 30홈런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에이스급 타자입니다. 근데 노시환 선수는 수비에서도 뭐 하이라이트를 여러 개 뽑아낼 정도로 3루 수비 기여도도 인정받는 선수예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는 1군에서 2020년, 2022년 초반까지는 노시환 선수 못지않게 잠재력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3년, 24년 계속 가면서 커리어 곡선이 한번 꺾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비 또한 노시환 선수보다 아직은 한 단계 아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한 줄로 비교를 하자면 노시환 선수는 뭐 자타공인 완성형 프랜차이즈 3루수고, 한동희 선수는 이제 퓨처스랑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를 1군 무대로만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정말 노시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노시환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제 내년 롯데 얘기를 해야겠죠. 올해 롯데는 3루에 뭐 손호영 선수, 김민성 선수, 박찬영 선수, 후니햄도 가끔 나왔던 것 같고, 팀 전체 3루 성적이 타율 2할 5푼 수준이었고, 수비 실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구단도 팬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한동희 선수가 드디어 전역을 하고, 실제로 자이언츠 TV에서 제가 손호영 선수가 외야 수비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거는 손호영 선수의 유틸리티 가치를 높이려는 뭐 의도도 있겠지만, 동시에 3루는 한동희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구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호영 선수 포지션 가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1군 무대에 나오겠다고 하는 게 진짜 리스펙합니다. 2026년 롯데 예상 타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1번은 황성빈 선수, 2번 고승민 2루수, 3번 레이에스 좌익수, 4번 한동희 3루수, 5번 전준우 지명타자, 6번 윤동희 우익수, 7번 나승엽 1루, 8번 유강남 포수, 9번 전민재 유격수. 사실 제가 고민이 많은 게 1번 자리, 황성빈 선수 자리에 올 시즌에 장두성 선수나 김동혁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한동희 선수는 클린업 트리오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한동희 선수의 내년 목표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공 라인으로 가려면 타율 2할 7푼, 20홈런 80타점. 이 정도면 그래도 전역을 마치고 1군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역하고 대박난 선수가 되려면 타율 2할 8푼, 30홈런 100타점. 저는 진짜 한동희 선수가 30홈런 100타점을 해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발 3루수 골든글러브 따주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 노시환, 송성문 희망회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처스와 1군 레벨이 다릅니다. 아마 제일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퓨처스에서 타율 4할이 1군에서 그대로 나올 수 없죠. 현실적으로 2할 8푼 정도 때려주면 너무 좋겠다, 3할 쳐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2년 공백기의 영향입니다. 뭐 상무에서 계속 야구를 해서 상무를 전역한 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지만 1군 감각과는 다릅니다. 초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비입니다. 여전히 3루 수비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김태형 감독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이제 더 이상은 유망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퓨처스 에런 저지, 뭐 상동 본즈 이런 걸 깨고 나와서 사직의 에런 저지가 됐으면, 롯데의 4번 타자 한동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6년 롯데 3루수는 한동희 선수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희 선수가 내년 롯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